불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드링커, 인맥 수식가, 1분 1초가 행복한 남자, 인성 조각가, 힐링 내비게이터, 힐링 인사이더, 성창훈 총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야 한 번만 마음 전혀 뺏지 않는 여자야 정말 여자지 사랑할 때는 못하는 외로 아가씨들은 가지 못하는 외로 얼굴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야 한 번만 마음 전혀 뺏지 않는 여자야 정말 여자지 아이고 있었어. 오늘은 좀 힘든가 봐요. 얼른 끄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멋진 시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고 땅에는 봉사학당 문화혁신학교가 있고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계십니다. 방송소개반 총장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니까 좋네요. 총장님이 저한테 인사하시고. 예, 지난주에 엄청난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주 익사이트하게 축제장을 벌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 여운으로 또 멋진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학당 요즘 그 쇼츠가 아주 유행해가지고 열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전국에서 뭐 전화를 많이 와요. 막 순전히 봉수학당 행사가 정말 많은 것처럼 더 돼 있고 또 그쪽에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갖더라고요. 오늘 또 이보 교수님이랑 아주 유명한 그 교수님인데 저희 유튜브를 정말 매번차게 보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뭘 했다가 지웠는데 갑자기 왜 사라졌냐고 막 나한테 전화가 오고 자막이 좀 잘못되고 다시 했는데 야, 그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쇼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더 갖고 있구나. 그 교수님은 원래 이런 걸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쇼츠에 아주 그냥 반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아주 생활의 그 양념, 소스를 받는가 봐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작전들이 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이명 부업자님께서도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쇼츠 하다 보니까 전화 와가지고 그 제품에서 물어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답을 해줬고 또 제품을 세일링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이제 방송 힘이거든요. 근데 방송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과 선택을 하게 되면 더욱 그것이 파장이 커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현되기도 하고 그냥 좌절되기도 하는데 우리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 한번 손 한번 줘볼까요? 자, 꿈의 에너지, 꿈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 잘되는 에너지. 잘되는 네 에너지.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늘 이걸 구현시키잖아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고 나도 모르게 안에서 막 꿈틀꿈틀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실 음식을 먹는 거지만 음식 속에는 뭘 먹을까요? 에너지를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먹는 게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도 굉장히 불편한 에너지를 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헛되는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고 타인도 살고 그리고 함께 다 잘 사는 에너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공감하시고 박수 세워 시작! 아싸! 아싸는 무슨 뜻이에요? 아끼고 사랑하자.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힐링타임인데 제가 옛날에 녹시로 전화기에서 연구 파트에 근무하다가 그만두면서 대치하게 뛰어들어가지고 그 홍채 있죠? 그쪽에 벌써 23년째 하고 있네요. 홍채 눈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보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또 수지침도 했었고 그리고 카이로프래틱이라 가지고 뼈를 교정한 쪽에 많이 했습니다. 요즘 좀 손이 보니까 여기가 아이도 여기가 돌이 박혀가지고 시커먼데 그때 그냥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인체를 알게 됐고 또 인체를 알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었는데 기관장이 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기 시작했죠. 별걸 다 하고 다닌다 할까봐 조용히 감추고 있는데 오늘 그 해왔던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그 수지침을 모르면서 그 손을 통해서 어디 건강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그 최영수 자문위원께서 수지침 강좌를 하잖아요. 세 분을 모셔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리는데 직접 알린 것보다 내가 홍보를 더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건강을 좀 미특가하면서 또 실구체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했죠? 이렇게? 잼잼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는 오장육부가 배성이 되어 있고 신경이 그대로 사후적으로 돼가지고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만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이 침을 놓고 했어요. 요만한 침인데 아주 그냥 거슴도처럼 나가지고 사람을 이제 치유하는 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손유의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건강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강사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오면 다들 엉터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깨 넘어서 뭐 듣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오늘 제가 제대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은 인체 정면이에요. 손등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등은? 인체 등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체는? 인체 옆구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쉽냐면은 우리 애기가 걸어가죠. 네. 걸음마 해가지고 자, 수지침에 나오는 겁니다만 여기는 다리예요. 왼다리, 오른다리. 근데 여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팔. 왼팔, 오른팔. 여기는 머리입니다. 이렇게 걸어가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수지침을 청하는데 고려수침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술이 아주 저명하고 대단한 경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내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수지침을 이해하면 굉장히 쉽고 이걸 통해서 손을 알면 내 오장육부가 강건해진 것을 여러분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자, 손바닥 인체 정면에 해야 된다고 손등은 인체 어디에 해당된다? 등 뒤쪽. 인체 등이죠. 뒤쪽. 여기는 옆구리. 인체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그래서 혹시 내가 만약에 옆구리 살이 좀 지그시 있거나 이렇게 옆구리 살이 좀 수복이 좀 쌓여있거나 누나 말하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놀랄 정도로 여기를 자극하면 옆구리 살이 빠집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럼 옆구리 살이 빠집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즐겁게 해줘야 돼. 즐겁게. 아주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즐겁게.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허리할 때 어떤 사람은 힘을 줘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손을 힘을 빼야 돼.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무의식 속에 해줘야 이거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반대로 해주면 되는데 하루 몇 개 정도 해주라고요? 300개. 500개 해주면 굉장히 옆구리 살이 누나 반하게 하는데 굉장히 슬림해질 수가 있어요. 그만했잖아요. 네, 누나 반 않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팁이 뭐냐면은 여러분 대치하게 나옵니다. 여기가 경락이 흘러가는데 족구름 강경이라는 간의 경락이 흘러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오른쪽 옆에가 굉장히 뻐근하다. 뭐 어디가 안 좋은지 알까요? 간이 안 좋으면 지방간이 생기면요. 이 펩티디브라는 간이 뚱뚱해지면 여기가 뻐근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뻐근한 것 같다? 그럼 그거는 분명히 지방간이에요. 여러분 간은 눈과 근육을 지배하는데 간이 안 좋아지면 근육이 굳어진다 여러분. 혹시 강경한 환자를 보면은 몸 빼싹 말라요? 아니면 부들부들하던가요? 빼싹 말라요. 빼싹 말라가지고 그냥 마른 장작처럼 변하잖아요. 이 간은 근육을 지배하는데 여기가 뻐근하다 그 말은 뭐냐면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똑같습니다. 이걸 애절하게 해줘. 애절하게 그냥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간의 경락이 풀려가지고 간도 좋아지는 아주 두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표정이 즐거워야 돼요? 표정이 미안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 어떤 사람 표정이 이렇게 미안하게 하면 안 돼요. 미안하게. 제가 표정을 극단 저는 이유는 뭐냐면 세 사람이 너무 열심히 찍고 있어요.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이제 요즘 스마트폰 증후이라 해가지고
이제 정형외과에 가면은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거북이형 목 디스크라고 있습니다. 요즘 뭐 누구나 그 스마트폰 많이 보다 보니까 모가지를 빼가지고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일장 디스크가 많아져가지고 마치 거북이가 목을 빼서 나오는 그런 디스크가 있다가지고 거북이형 목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일장 디스크 보면 뒤가 후두통이 없네. 여기가 뻐근해요, 여기가. 특히 고혈압인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자, 손등은 인체의 등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천만 있는 데가 요 뒷목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라고 올라갈 때 여기가 나도 모르게 파리채가 어디로 가죠? 이리 갑니까? 이리 갑니까? 목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들어보세요. 뒷목을 하죠? 네. 여기가 뻐근한 사람들은 어디를 자극해주면 좋냐면, 주먹을 가볍게 쪄가지고, 여기 뒷목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쳐주면 뒷목이 뻐근하거나 고혈압인 사람들은 반드시 해주기 좋아요. 그냥 해주기 좋다, 반드시 해주기 좋다. 반드시. 이걸 때는 그 오므리고 제가 마이크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원래는 손을 펴가지고 공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탁 소리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네, 목탁 소리가 나와줘야 이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아프다 하고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툭탁 툭탁 소리 날 정도로 해주면 어디 좋다고요? 뒷목이나 뒷목이 뻐근할 때, 특히 고혈압 환자들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딱 이렇게 목에 가가지고 나중에 뇌 쪽에 문제 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자극을 많이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자, 그리고 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즘 들어서 뭐 오래 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삶을 윤택하게 살고 삶의 질을 높이면 살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화두가 뭐냐면 중풍이나 치매가 늘 걱정스러워요. 혹시 내가 집에 가족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홍채를 많이 보다 보니까 꼭 그렇게 돼갑니다. 차이가 빠르거나 늦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건 어떻게 했냐면 손을 펴보세요. 중풍 예방할 수 있는 헬자리가 있어요. 자, 엄지손가락에 불로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생선 보고처럼 보이죠? 네. 생선 보고처럼 보이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가 어제란 얘기 무슨 말? 어제. 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배웠어요. 배웠구나. 상당히 그 실력이 질감이 있으시네. 그리고 여기도 어제란 헬이 있는데 중풍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력이 좀 중풍기가 우리 집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올 수가 있으니 이것을 예방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와 여기 맞닥뜨려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중풍을 예방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중풍 예방, 중풍 예방, 중풍 예방, 중풍 예방, 중풍 예방. 이거 할 때도 손을 오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럼 해볼까요? 시작. 중풍 예방, 중풍 예방, 중풍 예방, 중풍 예방, 중풍 예방, 중풍 예방. 이제 이걸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은요 효과를 보려면 소리를 내서면 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 뭐 할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탁구공이 소리가 나요. 탁구공 이래 효과적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탁구공 소리 할 때는 그렇지.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나이가 들고 다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뭐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은 나도 모르게 좀 잔조 증상, 옛날처럼 소변이 시원하게 못 보는 일이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시면 그런 게 더 간간히 일어나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지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손을 닦고 이렇게 펴보셔요. 접어봐요. 이렇게 접어보면 손목에 주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네. 혹시 내가 손목에 주름 없어서 손 들어봐요. 그 다음 사례반이 짐승이네. 짐승. 손목에 주름 있잖아요. 네. 주름이 있는데 제일 위에 손목에 주름에 0.5mm가 여기가 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네. 여기 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방광이 자극이 됩니다. 방광이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신장. 이 뒤에 보면 키든 있죠. 이 신장이 자극을 받아서 어떤 거냐? 이 신장은 예로부터 뼈와 골수와 생식기를 지배해요. 아, 그러니까 생식기를 지배하니까 거기를 자극하면 좋겠다, 더 좋겠다. 더 좋겠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뭐 시간만 나면 이렇게 애절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애절하게. 네, 자주 해주군요. 나이가 도 무조건 해야 돼. 자, 한쪽 맞지 말고 십자가 행터를 해주시고 이렇게 자주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 해주면 강력한 오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해보니까 손이 아픈 것도 흔들어봐요. 신장 튼. 아, 이렇게 해보니까 아픈 것도 안 아픈 것도. 안 안 아파.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파요. 아파요? 네. 그분은 지금 요실금 있습니다. 요실금. 네, 그 요실금 5번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아프니까, 워낙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강건해져요. 아주 좋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정말 그 수지침에 아주 중요한 혈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냥 하셔야 돼. 꼭 해봐야 돼요. 꼭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저도 강의를 옛날에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하는 게 운동이었어. 굉장히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아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신장은 뼈와 골수와 생식기를 지배한다. 생식기를 지배한다. 그래서 내가 정력이 강화되려면 어떻게 한다? 신장을 튼튼하게 됐구나.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일을 하다가 무슨 물건을 들어 올리지 않는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죠? 네. 분명히 물건을 들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지? 그건 디스크가 아니고요. 신장이 허해지면, 신장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손이 어디로 가? 맞아요. 허리로 가, 손이 눈깔로 가? 허리로 가죠?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는 내 본능적인 자의의 일종의 그런 수신호예요. 여기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는데 사실은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그거 한 3일 정도 약을 먹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신장 기능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뭐 디스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사들이 사실은 신장이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계속해서 애절하게 하루에 한 200에 300개 정도 해주시는데 기쁜 표정을 해야 되게 표정이 이렇게 즐겁게. 누구라고 안 하겠는데 이쪽에 한 분이 그냥 표정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표정이 늘 즐거워야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할렐루야 하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허리가 진짜 안 좋은 것은 우리가 허리는 손바닥일까요? 아니면 손등에 있을까요? 주먹을 가볍게 조으면 여기와 여기 사이 중간 여기가 허리 쪽입니다. 허리 쪽이에요. 그래서 한번 두드려 볼게요. 여기 두드려보면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손은 안 아픈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아픈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이냐, 안 아픈 허리는 괜찮고 만약에 저처럼 왼쪽이 좀 아픈 것 같다면 왼쪽이 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주 그냥 토끼날처럼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 주먹을 재보면 여기와 여기 중간 이쪽에 있는 데가 요추, 럭커 쪽에 넘버라고 그래요. 허리 쪽인데 이쪽에 있는 데가 안 좋으면요 여기 아파요. 그래서 두드려보면 왜 이렇게 아프죠?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정말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 괜찮은 것 같은데 왼쪽이 더 아프단 말이야. 이 왼쪽이 더 약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그쪽이가 디스크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집에서는 아픈 데를 더 자꾸 침을 놓거나 압봉을 내서 뜸도 놓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치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디를 두드려야 돼요? 엉덩이를 두드려야 된다? 아니면 여기를 두드려야 돼요? 네. 굉장히 상응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상응점 뭐냐면 거기를 전달하면 신경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파동 일면서 신장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걸 상응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는데 자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더 자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정말 효과를 많이 봅니다. 제가 옛날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갑자기 이랬는데 우리 최영 사모님께서 압봉을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디가 안 좋은지 살펴보시고 저한테 해줬는데
놀랍게도 빨리 효과를 빨리 왔어요. 제가 공인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옛날에 잊어먹고 살았는데 딱 그 아픔을 놔줘가지고 요즘 침을 안 나도 붙이는 거 있어요. 거기만 붙여서 굉장히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동공이 환해지고 허리가 정말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게 돼요. 한번 해보셔야겠어요? 계속 해봐야겠어요? 계속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해보셔야 돼요. 정말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되게 체할 때 보면은 여기다가 사혈을 하는데 이거 아주 무식한 방법입니다. 네. 가장 여기가 피가 안 나오는 데를 거기를 하고 있어요. 징그럽게도 아파요. 그래서 어디를 사혈해야 체할기를 그것을 좋게 할 수 있냐면 이 새끼손가락 보면은 이 모서리가 있어. 전문용어로 조각각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모서리 있잖아. 모서리 있는 데가 가장 모세관이 몰려있고 가장 피 끝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쏟아지게 나와요. 이게 만약 체할 때는 피가 나와주고 그리고 검은 피가 나와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을 사혈하는 게 좋을까요? 왼쪽.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찍은 거야? 찍었어요. 그렇군요.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여기 조각각 모서리로 딱 사혈처럼 누르지만 피가 팍 손끝으로 나갑니다. 왜냐면 손끝이기 때문에 압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에 있는 데는 아프기만 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데입니다. 증명이 안 됐어요. 과학적으로. 아셨죠? 네. 그래도 체해가지고 안 된다. 그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체한 사람들은 이것을 해도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파리채를 들어봐요. 파리채를. 들어오면 손금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네. 혹시나 손금이 제가 하나밖에 없다 흔들어봐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가운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볼까요? 노궁혈인데 이 노궁혈을 우리가 요지로 뭉쳐가지고 여기를 자꾸 자극하자 트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된 사람들은 여기다 하면 좋은데 요지로 계속 자극을 줘봐요. 트림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걸로도 효과를 못 보면은 약국에 가면 사혈침이 있습니다. 7,000원짜리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손을 깨끗이 클렌징한 다음에 사혈침으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박수를 치면 트림이 엄청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돼가지고 귀신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600만원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온 게 아니라 그 아래가 채기는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채기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냉한 기운 적이 뭉쳐있을 때는 소화제로 그 분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공기나 이런 것들이 소화제로 분해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나쁜 기운을 빼주려면은 반드시 피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3개, 4개 여기다 3개 내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놀랍게도 트림이 그냥 트림이 아니라 오랫동안 된 트림은 막 탱크가 된 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5년 3총년 제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더 많이 해봤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막 그 탱크 같은 트럼을 하는 거죠. 많이 살려냈어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징글징글징글이 안 좋았는데 지금 제가 많이 해보시게 됐죠. 이거 굉장히 아주 TV니까 사용을 해보시고 특히 산악회는 그 체기가 있는 사람 많아요. 꼭 그걸 가져가지고 여기다 클렌징을 닦아가지고 박수 치면요. 야 그렇게 안 내려간 체기가 우당탕탕탕 나와요. 트럼으로. 아니 여기를 어디를 아니 정확한 게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한 가운데 있죠? 됐죠?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여기다 하나 둘 셋 해가 박수를 언제까지 치냐면 트림이 나올 때까지. 그 트림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뭐라 했어요? 탱크 같은 트림. 트림이 나올 때까지 하죠. 트림이 나올 때까지. 예? 트림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요즘 여성들이 유방암 환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왜 유방암이 먹고 왜 여성들만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겨드랑이는 임파절이라고 있습니다. 임파절은 뭐냐면 면역세포가 다니는 통로입니다. 일종의 사령부야. 거기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선 조직이 있는 데가
침을 유방으로 바뀌어요.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종이 생기고 그다음에 물혹이 생기는데 제일 관건은 뭐냐면 여기가 굳어지면 여기가 면역세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서해부 쪽이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는 왜 많이 몰려 있냐면 이쪽에 심장이나 이런 유방 쪽에 있는 뇌가 지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굳어있는 사람들은 유방이 침일 유방으로 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가슴이 짝가슴이다 그런 사람들은 유방을 올려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것을 인식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손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렇게 돌려보시죠. 크게 돌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게 돌리는 게 좋을까요? 크게. 자, 이렇게 돌리면은 임파질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풀어져요. 네, 어떤 사람은 한쪽 손만, 양쪽 손 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여기 돌리지 말고 어깨를 이렇게 크게 돌려지고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깨가 편안하게 부드러워질까요? 더 딱딱해질까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집니다. 아주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여성들은 자주 해줘야 돼요. 혹시나 이거 좀 가슴이 적어가지고 좀 사회사람들 불만이라는 사람 어떻게 해야죠?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정도 속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 두 가지 팁 하나. 여러분 뇌졸중 환자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뇌졸중 환자가. 뇌졸중이 뭘까요? 뇌졸중이? 뇌졸중은 뭐냐면 뇌가 졸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뇌세포가 굳어버린 거고 뇌전색, 뇌색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깨가 혈액이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 갈까 안 갈까요? 이 목에는 총 경동맥이 두 개가 있고 근데 척추 사이로 추골동맥이 딱 흘러갑니다만 근데 요즘 들어서 갈수록 고개 숙인 남자 갈수록 고개 숙인 여자가 많아. 자 이렇게 되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잘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밖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고개를 숙여 있으면 혈액이 머리로 잘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야 어떻게 알았어요?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안 가면 혈액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깨로 뭉쳐요. 그 어깨가 50견 나오지만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뇌졸중을 의심을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깨 쪽에 혈액이 어디로 가야 돼? 머리로 가야 될까? 아니면 똥꼬로 가야 될까? 머리로. 그래서 이것을 자주 돌려줘 보세요. 자주 돌리시면 이 반동에 의해서 혈액이 머리로 갈까요? 아니면 똥꼬로 갈까요? 머리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 뇌졸중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제가 대체하면서 늘 옛날 강의했던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별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서 인정합니다만 두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우리가 팔뚝살이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누구라고 말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도 팔뚝살이 안 빠지긴 해요. 이거 징그럽게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손을 기역자로 합니다. 손을 기역자 한쪽이 아니라 기역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스트링 돼가지고 굉장히 긴장돼요. 자 이런 식으로 긴장되고 이 상태 돌려줘봐요. 팔뚝살이 빠지고 50견도 예방됩니다. 어떤 사람 계속 트림이 자꾸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 손을 소식하고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손을 기역자 내려가지고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돌려보니까 좀 어깨가 뻘짝지근합니다. 어깨 앉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팔뚝당수도 빠지고 그 다음에 50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배웠던 것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음악에 맞춰서 해볼까 하는데 왜 음악에 맞춰서 해볼까 하냐면은 이렇게 또 열심히 찍고 있는데 또 그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잖아요. 네. 시계바늘이라는 건데 해가지고 한번 아까 배웠던 거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한번 펴보시고요. 자 즐겁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